우리 고려대학교 내에서 그 협동 과정이 있습니다. 인터디스플리너리 프로그램이라고 해갖고 주로 DNA 센서와 프로틴 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칩에 관한 사항보다도 우리는 그 생물 반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항원항 반응을 이용하면 면역 센서를 구성할 수가 있고, DNA 집합 반응을 이용하면 제노 센서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분들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합니다만, 우리 실험실에서의 고유한 그 기능은 분석 시스템의 공학 시스템 엔지니어링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 시스템 구성에 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제노 센서 모델 시스템을 제안을 드리고,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멀티플렉스 PCR이나 DNA 모빌리제이션, DNA 프로브 에세이,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관한 사항들을 주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도 그 시그널 제너레이션으로 ECL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면역 분석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거 15년 동안 면역 센서만 전공을 해왔는데, 보니까 방원항체 반응이나 DNA 접합 반응은 똑같습니다. 물론 구조가 좀 다르죠. 원초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면역 센서에 저희 컨덕팅 매트릭, 컨덕팅 폴리머를 이용한 컨덕팅 매트릭 시그널 제너레이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그 제노 센서 프로젝트의 고유한 그런 리서치를 위해서 ECL 방법을 여기에 도입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 아니고 저희 모델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협동 과정에서 같이 일을 하시는 세마이 컨덕터나 MEMS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모델 시스템만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오늘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동 과정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바이오 칩에 관한 협동 과정인데, 저희가 지금 연구 내용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제노 센서 파트하고, 하나는 프로테인 칩 파트인데, 지금 프로테인 칩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은 혼동이 옵니다. 칩이 센싱 기능하고 이런 어떤 신호 증폭이나 기록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DNA 칩의 개념은 원천적으로 고집적 칩, DNA 시퀀싱용 고집적 칩에서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레코그니션 기능이 없어요. 단지 센스 기능이 없어요. 단지 DNA 접합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접합 반응에 의해서 레코그니션 기능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진짜 우리가 센서로서는 아직 기능이 모자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 기능을, 반도체를 이용을 해서 그러한 센서 기능까지 인티그레이션 된 리얼 바이오 센서의 개발에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파트인 프로테인 칩 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한 이뮤노 센서 전공이기 때문에 이 파트는 이제 박신범이 아까 선전하신 것처럼 이 파트는 다음 화학회에서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테인 칩 파트는 다음 주 화학회에서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바이오 마이크로 시스템 테크놀로지라는 그런 협동 과정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바이오 생명공학 연구실이 참여를 하고 있고, 5개의 랩, 그 다음에 3개의 의학 관련 랩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노 센서를 좀 들어가면, 제노 센서의 적용이라는 적용 분야는 상당히 넓죠. 우리가 어떤 유전병을 진단할 수 있는 몰큘라 지네틱스 분야를 포함해서, 오늘 저희가 모델 시스템으로 쓰고 있는 식중독균, 살모넬라, 이콜라이를 같은 그러한 인펙셔스 디지즈를 일으키는 그러한 미생물 진단 등의 그러한 방법에도 쓸 수가 있고, 캔서나 탈피나 흉터 프린팅에도 쓸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넓은 응용 범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이너스 컨셉이라는 것은 프로브 하이브리제이션과 우리가 PCR, 멀티플렉스 PCR을 이용을 해갖고 분석 시스템을 구성하고, 그거를 반도체를 이용하는 제노 센서, 멀티 어레이 제노 센서를 개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고집적 DNA 칩에 이제 많은 접해 있으셔갖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하고 과거의 그 고집적 칩하고의 차이가 뭔가를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고집적 칩에서는 이제 이와 같은 1000개 이상의 그 작은 면적에 우리가 그 올리고 뉴클라이드를 고정을 한 다음에 그게 접합하는 놈을 갖고 신호 발생을 보통 경광으로 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플로이즈 마이크로스코프를 써서 확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CCD 카메라나 포토 멀티플라이어 튜브 같은 거에 디텍션을 하게 돼서 컴퓨터로 이제 이 바이오인포메틱스 기술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시스템은 실험실에서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등치가 크기 때문에 못 가고 그 굉장히 스킬된 그러한 그 전문 인력을 이제 필요로 하지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진단 쪽에 그 오리엔트된 그런 연구실이고 중점적인 목표가 이제 진단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좀 그 현장, 우리는 의료 현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영어로는 Point of Care Testing이라고 합니다. 이런 POCT에 응용할 수 있는 좀 분자학적 진단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로 성인병, 이를테면 심근경색이나 아니면은 그 고지혈증, 혹은 당뇨병 같은 그러한 성인병 진단, 성인병에 대한 면역 진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그 유전자 제노 센서 시스템도 같은 개념으로 이를테면 유아의 삼천성 대사이상이나 아니면은 그 어떤 간단한 유전병을 특성이나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레큘러 레코그니션 시스템하고 센서 시스템이 인테그레이트된 그러한 시스템의 개발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재균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좀 중복이 되는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 과제는 과학자단에서의 목적 기술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프로포즈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요 위에는 뭐 골드도 좋고 유리 기판도 좋습니다. 거기에 그 스크린 프린팅이나 스포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정글 형성하고, 그 위에 이제 그 캡처 프로브라고 부르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를 좀 고정화를 하지요. 그럼 우리가 PCR이든 아니면 샘플에 포함된 DNA든 타겟 DNA를 갖다 가하게 되면 디네이처 한 다음에 접합이 일어나게 되죠. 그럼 이 접합해서 우리가 밑에 이런 그 흐르는 이를테면 포토 트랜지스터에서 흐르는 포토 커런트를 우리가 좀 신호를 마듈레이션 시키면 우리가 그 이러한 하드레이션에 비례하는 그런 신호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개념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같이 듀플렉스를 형성한 DNA 모레큘에 ECL을 모디파이는 애널로그인 그러한 컴파운드를 인터캘레이션 시키게 되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 박재규 교수님 잘 설명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사이클링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620나노미터 측정할 수 있는 광학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호는 DNA 프로브에서 우리가 이런 하부에 달려있는 포토 트랜지스터 어레이에서 이제 탐지가 되고 시그널 컨디셔닝 서비스를 거쳐서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센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 서비스를 지나서 우리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오늘 발표 내용은 이러한 제너 센서에서 하드레이션을 이용한 이런 반응 시스템의 구성에 이제 지금부터 초점이 본격적인 이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이제 살모넬라라고 하는 식중독 유발균입니다. 예, 식중독 유발균 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콜라이, 오이로치하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휘델라 다 4개를 이제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4개에 해당하는 특이한 균을 동시 탐지하고 어떤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제노 센서 시스템을 이제 개발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한 4, 5년 전에 이런 살모넬라나 이콜라이를 이제 탐지하는 면역 센서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면역 센서에서는 우리가 DNA와는 달리 어떤 단백질을 우리가 어떤 배양시킬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콜라이와 살모넬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콜라이와 살모넬라 같은 경우는 하나는 그램 네가티브, 하나는 그램 포지티브라서 동시에 같은 컬처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그러한 미생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선택 배지를 써야 되는데 동시 기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탄실론 내에 들어가 있는 이콜라이와 살모넬라를 동시 탐지를 할 수가 없어요. 면역학적 방법으로는. 근데 우리가 이 DNA 탐지 시스템을 시작하면서 새로웠던 개념이 뭐냐 하면은 DNA는 다른 거죠. DNA를 추출하면은
우리가 듀플렉스 PCR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면 두 개의 쥔, 특이한 쥔을 동시에 한 PCR 시스템에서 증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한 시연에 들어가 있는 두 개 이상의 복합 분석 물질을 동시에 통제하는 제노 센서를 우리가 개발을 할 수가 있겠다 하는 데서 이제 아이디어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지금은 세 개의 듀플렉스까지 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개 듀플렉스까지만 이제 발표를 오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살모넬라인 경우 우리가 INVA 주인인 경우는 796 베이스 페어인데 이게 상당히 크죠. 특이합니다. 이 스페시픽한 주인이에요. 이 주인이. 그래서 보시면 이와 같이 그 살모넬라 스피시가 생겼고 좀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왜 살모넬라 선택을 했냐 하면은 이제 98년에서 99년 우리가 그 살모넬라에 의해서 생겨나는 그 식중독에 의한 그 발생 사례를 비교한 겁니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먼저 PCR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도식적으로 이제 그린 건데, DNA를 이제 이콜라이나 살모넬라부터 익스트랙션 해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멀티플렉스 PCR을 수행한 다음에, 그거를 동시 다중 특정하는 것이 이제 이 전체적인 우리 그 프로젝트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익스트랙션 방법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자세히 나중에 좀 나옵니다. 데이터가. 그 다음에 그 PCR 조건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을 수가 있고, 프로브도 에세이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이런 변수에 대해서 중심으로 실험 결과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학 관련하신 분들은 이제 PCR, 분자학적 진단이나 PCR에 대해서 조금 좀 개요가 없으시겠지만 대부분 요 보고 오신 분이라고 생각이 인 경우에는 잘 아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PCR 설명을 하겠습니다. PCR은 우리가 여기서 타겟, 그 템플레이트를 잡아넣고 PCN 리에전트, 즉 이와 같이 DNTP나 프라이머, MDCL2, 폴리머레이즈 잡아넣게 되면은 이런 DNA 개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PCR 프로덕트를 이제 디네이처 시킨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NA 칩에서처럼 한쪽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하고 이제 접합이 됨으로써 우리가 그 접합된 놈을 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소위 rate limiting factor라고 잡은 것은 우리가 이 purification 방법하고 그다음에 primary concentration, 그다음에 DNTP하고 이런 reagent concentration하고 그다음에 analytic temperature를 변수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뭐 간단하기 때문에 언론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그 정제 방법을 비교를 했어요. 하나는 thermal denaturation 중이고, 하나는 proteinase K와 solvent extraction 방법을 결합한 거고, 하나는 이제 우리 컴퓨터 키트를 사서 쓴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프로테인에이즈 K하고 solvent extraction 방법을 쓴 것이 가장 클리어하죠. 그 키트도 좋습니다만 스미어한 밴드가 생겨서 별로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DNA 정제는 이 방법을 써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MDCL2나 그 프라이머 컨센트레이션 인 경우에는 MDCL2는 그다지 농도가 중요치가 않아서 우리가 1mm몰 정도를 농도를 썼고, 프라이머 컨센트레이션은 이제 그 프라이머 농도에 따라서 프로덕트 양이 늘어납니다만 너무 많아지면 바이 프로덕트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100mm, 150몰 정도의 그 프라이머 컨센트레이션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 조건 하에서 도리 리스판스를 페이지상에서 이제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요것은 PCR 조건이고요. 우리가 그 디텍션 리밋이 10의 5승 CF2.ml로 나왔고, 우리가 그럼 이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한 INVA 주인이 스페시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타입 상관없이 모든 쌀이나 스피시를 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듀플렉스죠. 두 개의 DNA를 동시에 이제 증폭을 했어요. 하나는 여기서 추가된 것은 우리가 이콜라이 스페시픽한 걸로 알려진 EAE-A 주인인데 397 베이스 페어짜리입니다. 현재는 이걸 쓰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증폭하는데 다른 주인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다른 주인을 쓰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어쨌든 두 개의 주인을 두 개의 다른 익스트랙션 DNA 익스트랙션 방법을 썼습니다. 이 방법이 더 좋죠. 보면은 우리가 요 살모넬라와 이콜라이를 진단할 수 있는 최소 디텍션 리밋이 16ml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숫자를 이제 자꾸 늘려가다 보면은 과연 4개, 5개의 멀티플렉스 PCR이 가능하겠느냐? 어려워지죠, 점점. 왜 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 이러한 멀티플렉스 PCR을 통한 이런 지인의 탐지할 수 있는 지인의 개수가 몇 개느냐. 그 대답은 지금 우리가 문헌에 보고된 것만 해도 3개에서 4개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5개를 지금 목표로 삼고 있고, 좀 변수가 많아서 복잡해집니다만 하나의 도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DNA immobilization인데, 우리는 그 substrate를 일단은 글래스 서피스를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글래스 서피스와 비슷한 방법이 쓰여질 수가 있어요. 주로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슬레니제이션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슬레니제이션을 시켜갖고 모디파이를 한 다음에 이 아미노 그룹에 다이알데하이드 공전을 가진 놈을 잡아넣어갖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데하이드 액티베이션을 글래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적인 그 슬레니제이션 된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워터 컨택 앵글을 제시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드로필릭하다면은 물이 쫙 퍼지기 때문에 이 컨택 앵글이 낮아요. 그 대신에 하이드로포빅 서피스는 물이 뭉치기 때문에 컨택 앵글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척, 유리판을 세척하고 난 다음에는 그 컨택 앵글이 낮아야 돼요. 그 다음에 슬레이징 시키면 하이드로포빅해지기 때문에 컨택 앵글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네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고 뒤에 네 방법은 클리닝 한 다음에 컨택 앵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제한성이 떨어져요.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네 중에 하나의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알데하이드 액티베이션 된 글래스 서피스에 이제 그 5' 엔드에 아미노 그룹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DNA를 앰플리파이 된 거죠. 한쪽은 그 바이오틴이나 플로렌스 경광물질이 이제 같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 PCR에서 프라이머 조건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놈을 이제 고정한 다음에 왜냐면 아미노 그룹은 알데하이드에 쉽게 붙죠. 그래서 이걸 금방 커피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DNA 듀플렉스가 잘 분할 확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디텍션 시스템을 썼어요.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라고 봅니다. 하나는 스트랩하브된 바이오틴 테크놀로지고 다른 하나는 엔티바디 앤티젠 테크놀로지를 썼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HRP, 포스트 웨디지 프록시디지 비례한 신호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우리가 하드디제이션,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PCR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하면은 non-specific amplification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균이 증폭이 됐냐 안 됐냐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특이한 시퀀스 하드디제이션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고정화된 디플렉스 DNA 제너레이션 시킨 다음에 우리가 디자인한 디텍션 프로브라고 부르는 놈을 이거 한쪽에 여기 플로레스는 레이블 돼 있죠. 그놈을 이제 접합을 시켜봤습니다. 여기 접합이 돼야만 우리가 증폭된 이 프로덕트가 특이한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예요. 그 다음에 이 하원하치 방법을 써갖고 우리가 신호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초기 조건에서 나온 결과인데 글래스 슬라이드에 그와 같은 지금까지 한 방법 캡처 프로브를 써갖고 하원학체 반응에 의해서 교소를 레이블한 다음에 크로모제닉 서브스트레이트를 이용해서 발색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 컨센트레이션에 비례한 이와 같은 발색, 그래서 주변에서 발색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도도 유수관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제너 센서 시스템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DNA 프로브 에세이인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DNA 프로브 에세이의 시스템 디자인 자체는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가장 간단하게 왜냐면 이건 우리 변장용 시스템을 우리가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시스템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 프로브 에세이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달리 여기서는 이제 스트립트 아비딘하고 바이오틴 커플링을 이용한 DNA 이모빌리제이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처럼 PCR 프로덕트를 스트립트 아비딘 바이오틴 반응에서 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디네이처 시키고 그 다음에 디텍션 프로브를 달아서 우리가 이 DNA 존재를 정량을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시스템에서 우리가 프로틴 스트립트 아비딘이 고정한 상태에서 DNA 듀플렉스를 디네이처 시키기 위해서 NaOC를 써야 됐기 때문에 NaOC가 이것이 그냥 알칼리하고 잘못하면 프로틴을 디네이처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고정화된 스트립트 아비딘이 NaOC 존재 하에서 괜찮냐
이제 그 디네이처레이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냐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트랩토하비딘, 고정화된 스트랩토하비딘에 바이오틴 HRP를 넣어서 NaOH 존재 하에서 부재 하에 실험을 했더니 NaOH가 그다지 그 스트랩토하비딘, 바이오틴 반응에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non-specific adsorption, non-specific binding의 그 제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면역 분석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컨셉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스트랩토하비딘을 고정하고 나서 그 웨지두랄 서비스를 3개의 다른 프로테인으로 이제 그 블로킹을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타겟 없이 나머지 그 디텍션 시스템을 간 결과 이 캐지엔을 쓴 경우에 우리가 뒤에 디텍션 시스템 농도에 상관없이 낮은 신호를 나오는 걸로 봐서는 블로킹 에이전트는 캐지엔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게 이제 접근성인데, 그 DNA 모레큘이 용액 내에서 솔리드 서피스로 이제 그 디퓨전 되어 와서 그 다음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될, 이 포텐셜한 프로블럼이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DNA 모레큘을 가지고 있는 그 하이리, 가지고 있는 하이리 네거티브 차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는 것보다는 좀 아이닉 컨센트레이션이 높은 데서 우리가 DNA 접합 반응을 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농도를 입혀서 봤더니 그다지 크게 요액의 아이닉 컨센트레이션이 큰 영향을 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여기서 조금 높은 놈이 좀 낫죠. 그 다음에 하브리에이션 타임입니다. 하브리에이션 타임은 우리가 10분서부터 2시간까지 이제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근데 놀랍게도 굉장히 하브리에이션 타임이 빠르다는 거예요. 10분만 해도 현저하게 우리가 디퓨전 할 수가 있고, 물론 총 디플렉스 양은 시간에 따라 비례합니다만 10분 만에 상당한 양이 붙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을 해갖고 우리가 도유스 컨셉을 해봤더니 디텍션 리밋이 10의 3승에서 10의 4승 CFU per ml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석 시스템과 면역 분석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약 10배 정도 높은 디텍션 리밋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언급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현장용 제노 센서의 요구사항이라는 것이 간편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PCR 프로덕트, 아까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이오틸레이트는 프라이머하고 바이오틸레이트는 프로덕트가 공존하기 때문에 반드시 프로덕트를 프라이머로부터 세퍼레이션을 시킨 다음에 스트랩토하비딘 바이오틴 반응을 보상해서 시켰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 분리 과정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수행하기 어렵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예 그 PCR 튜브 내에서 캡처 프로브를 반응시키는 것을 우리가 수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캡처 프로브는 프라이머가 붙지 않는 부위에, 중간 부위에 붙도록 우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PCR 반응을 한 다음에 60도씨에 45분간 이 캡처 프로브를 갖다 반응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이놈을 통째로 분리하지 않아요. 통째로 그냥 마이크로웨어에 갖다 가기만 하면은 이와 같은 스트랩토하비딘 바이오틴 반응에 의해서 이와 같은 DNA 프로덕트가 우리가 포획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포획된 DNA는 바로 하모닉스 반응을 이용한 디텍션 시스템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가장 어려웠던 사항은 그 반응의 특이성을 유지하는 게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반응의 특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스페시픽 DNA 시퀀스가 결합을 해서 그 결합된 DNA를 우리가 탐지를 해야 되는데 프라이머도 발행으로 있지 굉장히 복잡한 헤테로지니어스 시스템이라서 우리가 non-specified이 굉장히 높아서 특이한 탐지를 하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비투기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오엑솔렌트에 하나인 폼아마이드를 첨가했더니 50%에서 이와 같은 도지 시간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고 이로부터 우리가 non-specific DNA 파블리케이션이 최소화 됨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거는 아까 똑같은 결과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캡처를 위해서 캡처 프로브의 농도인데 여러분들 캡처 프로브가 너무 많게 되면은 고정화된 바이오틴 사이트를 다 세츄레이션 시키기 때문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캡처 프로브의 농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지티브 컨트롤, 즉 앞에서 세퍼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DNA 프로브의 에셋 결과가 이 파란색으로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선들은 우리가 이와 같은 캡처 프로브의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얻은 데이터예요. 캡처 프로그램 농도가 늘게 되면 우리가 도즈 리스판스의 신호 변동폭이 커집니다. 즉, 도즈 리스판스가 좋아져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 캡처 프로그램 농도도 최적화를 했고, 고조건 하에서 도즈 리스판스를 우리가 런을 해봤습니다. 도즈 리스판스를 보시면 아까 그 세퍼레이션을 수행했던 그러한 결과에 비해서 10배 정도 디텍션 리밋을 상승을 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퍼포먼스가 좋아지지 않아요. 대신 우리가 편리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사실 이 ECL 시그널 제너레이션은 우리가 면역 센서에서 적용했던 방법이라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 센서를 우리가 멤브레인 수축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을 해갖고 면역 센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역 센서 내에서의 그 ECL 신호를 우리가 디벨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까 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와 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ECL 시스템 전체는 우리가 CHR 인스펙 시스템을 써서 파워 서플라이를 썼고, 그 다음에는 그 디텍터로서 CCD 디텍터를 썼어요. 왜냐면 이건 포터블 하고 우리가 캐리업을 해야 되니까 CCD 선택을 했고, 근데 그 실험에서는 이제 그 컴퓨터를 써갖고 시험지 조건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써갖고 우리가 신호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CCD 디텍터를 이용을 해갖고 우리가 그 마이크로웰에서의 그 ECL 신호와 멤브레인 수축에서의 신호를 같이 측정할 수 있는 도주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보신 그 DNA 반응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디텍션 시스템을 결부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반도체 상에서 우리가 그런 그 DNA 프로브 에세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노 센서 마이크로웰을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일은 DNA 추출하고 멀티플렉스 PCR, 이모빌리제이션, 그다음에 프로브 에세이 구성까지 돼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일렉트로 패터닝을 비롯해서 우리가 ECL 인터캘레이터 제조, 그다음에 밑에 하부에서 신호 탐지기, 오토 트랜지스터 제조, 그다음에 전체적인 제너 디바이스